그리고 이게 현재 30 밑으로 내려갔었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10% 정도까지 내려갔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분할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어느새 다시 2천만원 수익 위로 올라오며 현재 2,100만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 역시 25% 수익률과 290만원 수익 중입니다. 어느새 다시 제 수익은 2,400만원까지 올라온 상태를 볼 수 있으며 웅줍하면서 가만히 냅뒀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자주 사고팔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8월 초 꼭대기에서 익절하고 이번 8월, 9월, 10월에 웅줍을 진행했던 제 웅줍 시즌2 계좌 역시 양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웅덩이 매매법을 해야 하는 이유이며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 원칙이 5줄 웅줍인 이유입니다. 자, 현재 급등하며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미국 증시죠. 파월의 덜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무서운 경기 침체는 예상하지 않는다 하며 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은 예상에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증시는 반대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국채금리의 급락이 이번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채금리가 얼른 안정화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정화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힘을 잃어가니까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자들은 진짜 연말 랠리, 산타 랠리 가나? 라는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11월부터 4월까지가 연말 랠리와 연초 랠리가 펼쳐지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6개월 구간인 통계를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마 이걸 아까 시장이 끝나고 애플이 멱살 잡고 끌어내리려는 걸까요? 애플은 아까 시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서비스, 아이패드, 아이폰은 소폭 예상치보다 매출이 잘 나왔지만 문제는 맥과 중국 시장 매출이었습니다. 현재 애플은 실적 발표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2.7% 하락하고 있습니다. 맥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애플의 1위 고객 중국의 매출이 무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나 감소했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자, 내가 여러 지점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매출이 높고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강남점에서의 매출이 작년보다 마이너스 11%나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마 화해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 매출이 반등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가이더스를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애플의 실적 쇼크가 반등하는 미국 증시를 끌어내리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시키는 걸까?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연말 랠리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데 마지막 관문이 애플의 실적 발표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테슬라와 비슷하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반등하던 미국 증시를 다시 끌어내릴 요인이 될지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속 저 동그라미 구간을 확대해보면 지금 나스닥은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나스닥 주가가 위치한 곳과 거의 모여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상승 돌파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 저항받고 내려가게 되면 다시 하락 추세로 내려갈 가능성이 생긴다 라는 것으로 차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뚫고 올라가면 매우 긍정적이고 맞고 떨어지면 잠깐 부정적인 상황이죠. 현재 악재를 보면 애플의 실적 쇼크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꽤 반영되었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였던 고금리 장기 우려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고 그에 따른 장애물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현재 이게 증시에 매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괴롭혀오던 긴축이 드디어 끝났고 이제 곧 인하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현재 저는 애플의 실적 쇼크에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기 전까지는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지금처럼 떨어진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가장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주던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입니다. 며칠 전 10월 말 바닥쯤에 이 자료를 또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분할 매수해야 하는 시기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렸는데요. 과거 이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가 저 30이라는 수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분할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려갔다가 30 위로 올라갈 때 매수하면 정확한 반등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게 현재 30 밑으로 내려갔었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해야 하며 혹시나 더 떨어지면 더 줍줍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저는 공포에 매수해야 한다, 극소수가 되기 위해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속 보이는 아래 그래프는 S&P 500 기업들 중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가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50일 이평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오를 땐 즐기는 오즐 구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그래프 아래로 떨어지면 많은 기업들이 5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을 의미하며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숏을 치고 패닉셀을 하는 구간이며 이때 증시는 이미 웅덩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용기를 가지고 줍줍하는 웅줍이라고 부르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번 반등하기 전에 이 비중이 10%까지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고 과거 10% 정도까지 내려갔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분할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롱 댓글이 달리고 제 계좌 6천만원 수익이 0원까지 떨어져도 여러분들께 저도 가만히 보유하고 있고 오히려 웅줍 시즌2 계좌로 4천만원 분할 매수했다 라고 여러분들께 용기를 드리며 행동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애플 실적 쇼크로 떨어지면 여러분은 도망갈 건가요? 아니면 웅줍 분할 매수를 할 건가요? 기다리면 오른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구간이 미국 주식 역사를 살펴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고 가장 상승 확률이 높았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1월이 시작되었고 증시는 기가 막히게 반등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도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증시가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서 패닉셀한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바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휩소라는 속임수에 당한 건데요. 차트만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휩소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거의 3중 바닥으로 불렸던 자리를 뚫고 S&P 500과 나스닥 모두 엄청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와, 이거 하락장의 초입 구간이다 라는 생각을 4848 개인 투자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팔고 다시 들어가자 라면서 패닉셀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국 휩소, 속임수, 급격한 반등을 한 미국 증시죠. 그래서 제가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하지 마시고 웅덩이에서 줍줍해하며 더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자는 오히려 좋다는 마음으로 길게 바라보고 수량을 늘리며 평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숏을 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을 던질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반등을 시작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측대로 했다면 그리고 차트 보고 했다면 이번에 팔았거나 매수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수많은 방해 요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비관론을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이번에 반등하면 또 오즐 구간을 즐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락장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피터 린치의 말대로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하면서 웅줍으로 대응하면 시간이 지나 결국 10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10배 수익이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지금 당장은 믿기 어렵겠지만 저와 극소수 웅줍러들에게는 머지않아 2배 수익률을 찍을 거고 시간이 흘러 10배 수익률 이상까지 찍게 될 겁니다. 다만 이건 경기 침체도 버텨내야 하고 대폭락장도 버텨내야 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그 이상의 수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돈으로 투자해라. 결혼자금으로는 투자하지 마라. 아이 등록금으로 절대 투자하지 마라. 곧 집 살 돈이라면 투자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버티면 이기는 게임인데 곧 써야 할 돈에는 버틸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